자, 19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공간도형인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 쳐두시는데, 공간도형에 대한 최단거리는 수능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내신에서는 자주 나와요. 수능에서는 출제 가능성 한 1% 미만? 1% 미만인데. 자, 내신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잘 봐. 공간도형을 가지고 최단거리를 한다의 핵심은 거기다가 시뻘건 글씨로 큼지막하게 써놔. 색깔 글씨로. 전개도를 그려서 푼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간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 공간도형 배우고 나서 그 이후에 안 배워. 어디 가서 그 다음에 배우냐? 기하를 하게 되면 배워요. 기하를 하게 되면. 근데 그 전까지는 안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남아있겠냐고. 없죠. 당장 지난달에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치? 그러니까 전개도를 그려서 우리가 풀 거예요. 우리가 풀 건데 전개도를 그릴 건데, 자,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14번을 보시면 1114번을 보면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모선의 길이가 12인 원뿔이 있대요. 원뿔. 자, 원뿔이 있는데, 자, 모선의 길이라고 돼 있죠. 모선 동그라미 치고요. 모선은 뭐냐면 기본적인 것부터 좀 잡고 가자. 까먹었을 테니까. 자, 원뿔이 이렇게 있어. 원뿔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밑면이죠. 필수적인 것만 아시면 되는데, 요 부분에 해당되는, 원뿔상에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야? 모선이에요. 모선. 얘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되고 밑면이 생기겠지. 그지? 그러면 얘를 전개도를 그리면, 전개도라는 것은 잘라가지고 펼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원뿔을 펼치게 되면은 옆면은 이렇게 부채꼴의 형태가 나오게 되고 밑면은 원이니까 이런 원의 모양이 나오겠지. 되니? 이게 이제 전개도로 바꾼 거죠. 그러면 요 모선이 뭐에 해당이 되냐면, 전개도에서 요 모선이 얘에 해당이 돼요. 전개도에서의 반지름, 옆면의 반지름.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뭐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몰랐으면 지금 체크해두고. 그럼 모선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요 전개도에서의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갑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이 호의 길이 있죠. 이 호의 길이. 그럼 이 호의 길이는 누구랑 똑같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랑 똑같아요. 얘랑 딱 둘러싼 거니까 요 원주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밑면의 둘레가 호의 길이와 같다라는 거야. 밑면의 둘레가 호의 길이와 같다. 여기까지 듣니? 그러면은 해볼게요. 이 문제를 해결을 좀 해보면,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4라고 그랬어요. 그럼 밑면의 반지름이 4니까 요 주황색으로 지금 동그라미 친 밑면의 둘레가 얼마가 될 거냐면 8파이겠죠. 얘가. 그럼 얘가 8파이라는 얘기는 요 호의 길이도 얼마가 되냐면 8파이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얘를 알아야 돼요. 얘를. 중심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중심각은 뭐 갖다가 찾으시면 되냐면 8파이라는 애에다가 반지름이 10이라고 그랬으니까 12 곱하기 세타를 하면은 호의 길이 공식이죠.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그죠? 그러니까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3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3분의 2파이. 그래서 요 각이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파이요.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럼 전개도 분석이 끝난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가볼게요. 마저 읽어볼게. 원의 둘레 위의 점 P에서, 원의 둘레 점 P에서, 자, 여기서 시작을 했대. 여기가 P라는 점인데 여기서 시작을 했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원뿔의 둘레를 감싸서 요렇게까지 돌아왔다는 거야. 어디까지 돌아왔다고 그랬냐면 Q라는 점인데, 그 Q라는 점이 중점이죠. 중점. 자, 그럼 잘 봐. 니네가 생각하는 꽃갈. 꽃갈에 여기를 딱 잘라. 요 선을 가지고 가위를 집어넣어서 딱 잘랐어.
그래서 펼쳤어.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 P라는 점에서 선이 둘러싸여 있는데 걔가 어디까지 갈 거냐? 맞은편에 있는 중점까지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만큼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단 거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끝났어요, 그러면. 뭐 찾으면 돼요, 이제. 이 길이 찾는 거 아니에요? 요 길이? 요 길이 찾으면 되는데 요쪽 길이는 얼마? 12. 요 길이는 얼마? 6. 요거 무슨 각형? 삼각형.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그죠? 쓰세요. 그러면은 내가 구하는 최단거리 x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12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코사인 뭘로 바꿔요? 3분의 파이로 바꾸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계산은 뭐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144가 나올 거고 요게 36이 나올 거고요. 더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60도죠? 그럼 요거 날라가면은 여기가 72까지 더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 더하시면은 108이고요. 여기다가 더하니까 108에다 더하면은 얼마 정도가 되나? 252 정도가 나오네요. x제곱이. 아니? 그래서 x제곱이 252니까 x라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x라는 값은 6루트 7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니? 요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유형, 공간도형에서의 우리 최단거리 구하는 유형인데 자, 그럼 조금 어려운 걸 해볼게요. 1117번을 보세요. 자, 17번은 잘 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이 길게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튕겨 올라가는 거죠. 튕겨져서 올라가는데 요렇게 요 정도까지 올라간대. 그래서 이렇게 튕기고 튕겨서 여기에 도달한대요. 됐나요? 자, 그럼 잘 봐. 내가 문제에서 구하는 길이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이걸 다 더한 거지. 그러면 튕기는 자리에다가 별표를 쳐봐. 이렇게. 몇 번 튕겼어? 3번. 3번. 그럼 3번 튕겼다는 얘기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최단 거리죠. 그죠? 그럼 최단 거리는 얘들아, 최단 거리는 직선이야. 항상. 선분이야. 그지? 그럼 니네 잘 봐. 끈이 이렇게 있어. 여기 봐. 여기 봐봐. 어려운 건데 좀 이해를 쉽게. 끈이 이렇게 있어. 끈을 이렇게 뭉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했어. 아니 그냥 뭐 끈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이렇게 끈을 똑같이 해가지고 끈이 없네. 여기 있구나. 이거야. 전선을 이렇게 해서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 길이 이렇게 접었다고. 똑같이 이렇게 말았어. 그럼 이거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펼쳐요. 이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얘도. 몇 번 튕겼어요, 그럼? 3번 튕겼죠? 잘 봐. 그럼 3번을 튕겼으니까 얘 접혀있는 애들을 내가 일직선으로 쫙 펼쳐주고 싶은데 몇 번이 튕겼냐면 3번이 튕겼단 말이야. 그래서 삼각형을 어떻게 그리냐면 잘 봐. 삼각형을요. 똑같은 이등변을 3번 튕겼으니까 이렇게 총 4개를 그리면 돼요. 이렇게. 아이고 너무 멀리겠다. 이렇게. 되나요? 3번 튕겼기 때문에 잘 봐. 3번 튕겼기 때문에 1번, 2번, 3번 갔다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서 요 지점까지인데 여기가 얼마냐면 얘가 길이가 3이 될 때라고 했거든. 전체 길이는 5가 될 때고
그럼 최단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이은 선분이 바로 최단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접었을 때. 알겠니? 그럼 3번을 튕겼으니까 내가 똑같은 삼각형을 몇 개 그려준 거야? 4개를 그려준 거야. 그럼 튕기는 지점이 어디가 돼? 여기, 여기, 여기가 된다는 거죠. 이 별표 친 게. 요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갑니다. 그럼 내가 구하는 게 요 길이죠. 잘 모르면 외워도 돼요. 사실 이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그냥 외워도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계산을 이제 해보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각이 30도라고 그랬거든. 요게 30도. 그럼 얘가 30도인데 얘 다 똑같은 삼각형이잖아. 그럼 다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얘도 30도, 얘도 30도, 얘도 30도죠. 그죠? 그럼 전체가 몇 도야? 120도. 아니? 그럼 전체가 120도야. 나 이거 파란색 길이 구하고 싶어. 아, 이거 뭐야 그럼?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가 뭐야? 이거지. 됐니? 그러면 똑같이 코사인 법칙 쓰면 x제곱은 5제곱 더하기 3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에 5 곱하기 3 해주시고 곱하기 코사인 얼마? 아이고 30도가 아니라 120도죠. 30도가 4개 들어갔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요거 계산만 해주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됐죠? 펼쳐가지고 한다는 거 17번 문제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17번의 답은 2번이 나오면 됩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나머지 문제 좀 풀어보시고. 자, 이제 새로운 단원이네요. 삼각형의 넓이. 자, 쌤이 지금부터 넓이 공식을 쭉 적어줄 거거든. 넓이 공식을 쭉 적어주고 그거 설명하고 쉴게요. 그거 설명하고 쉴 건데. 자, 봐봐. 정밀아, 눈 뜨고. 자, 넓이 공식입니다. 공식을 이제 써줄 건데요. 뭐 필기하실 그 노트나 이런 거 있으면 노트에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그냥 기억하셔도 되는데 넓이 공식을 외우실 때는 자,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암기할 때는 언제 쓸 수 있는지 즉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되잖아. 니네 멋대로. 그지? 그러니까 언제 쓸 수 있는지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상황을 기억한 상황에서 공식을 외워야죠. 알겠니?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돼요. 언제 쓸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공식을 사용하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잘 봐. 첫 번째부터 할게.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두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끼인 각을 할 때.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할 때. 그럼 그때는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는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의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어떤 삼각형을 내가 그냥 대충 하나 그려보면 뭐 요 정도 되는 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의 길이가 4고 여기의 길이가 뭐 루트 3 정도 되고요. 루트 3 정도인가? 2루트 3 정도라고 합시다. 네, 2루트 3 정도 되고 여기를 내가 60도다라고 하면 이렇게라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라고 하면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끼인 각이 60도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얼마? 사인 60도. 이거 해주면 된다. 그럼 답이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요거는 공식 증명 정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렇게 수선을 내려.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 주황색이 뭐에 해당이 돼요? 높이죠. 높이. 그지? 얘가 높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얘에다가 2루트 3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 사인 60도를 곱한 게 되죠.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높이잖아. 직각삼각형에서.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실질적으로 뭐다? 아, 높이에 해당되는 친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밑변에 해당되는 친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공식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대신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되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거 항상 쓸 거예요. 알겠지? 네, 정리해 두시고.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상황도 중요한데 내접원의 중심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내접원의 중심. 이걸 줄여서 우리가 내심이라고 하죠. 그럼 내접원의 중심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 수가 있을 거거든. 됐니? 자, 그럼 봐봐. 이런 상황이야.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이요. 얘를 내접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내접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가 접점이 되고 여기가 접점이 되고 여기가 접점이 되고 얘가 원의 중심이죠. 그러면 원의 중심에 접하는 선까지 내리면 무조건 직각이 되고 얘도 직각이 되고 얘도 직각이 되지.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를 똑같이 반지름 R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잘 봐. 쌤이 삼각형을 3개로 쪼개볼게. 어떻게 쪼갤 수가 있냐면 요렇게 하나로 쪼갤 수가 있고 요렇게 선을 이어보면 삼각형이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이렇게 3개로 쪼개질 거예요. 파란 선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의 길이를 스몰 a라고 하고 여기의 길이를 스몰 b라고 하고 여기의 길이를 스몰 c라고 한다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위에 거,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3개 삼각형 넓이 더한 거랑 어때? 똑같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삼각형 공식 중에 제일 간단한 게 뭐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얘네들이 뭐가 돼? 밑변이 되죠. A, B, C가.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수직이니까. 수직이니까. 주황색으로 주황색 선들이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겠죠. 따라서 얘를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전체 삼각형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랑 높이를 곱해. 그래서 AR이고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BR이 나오고 2분의 1 곱하기 CR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3개가 나오는데 얘가 2분의 1 반지름으로 묶을 수가 있죠. 공통인수니까 묶으면 남은 게 뭐가 되냐면 삼각형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남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에 해당이 돼? 삼각형의 둘레죠. 둘레. 전체 둘레. 따라서 요거를 한글로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 그리고 둘레를 알 때는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를 한 것이 전체 넓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요거 2개는 좀 알아두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변의 길이를 알 때입니다. 세 변의 길이를 알 때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론 공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중요도는 조금 떨어져요. 근데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어서 좀 알아두세요. 자, 갑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 때의 공식은 해론의 공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공식부터 쓰면 잘 봐. 세 변의 길이를 내가 각각 A랑 B랑 C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해론의 공식을 쓰기 위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몰 s거든. 이 스몰 s는 뭐냐면 2분의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합이에요.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야. 되니? 즉 둘레의 절반입니다. 얘는. 둘레의 절반. 삼각형 ABC의 둘레의 절반. 요게 스몰 s야.
그러면 이때 공식이 뭐가 나오냐면 전체 공식은 루트 스몰 s 써주고 s-a, s-b, s-c를 해주면 넓이가 나와요. 이게 답이에요. 됐어? 근데 이 스몰 s가 뭐라고? 이 스몰 s라는 친구가 바로 둘레의 절반. 됐니? 그럼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기본으로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4랑 7이랑 9래. 4, 7, 9. 그럼 이거 가지고 넓이 구하세요 라고 하면 스몰 s는 2분의 이거 3개 다 더하세요. 이거 3개 다 더하면 얼마야? 15 정도 되죠? 아닌데? 20이죠. 미안. 20. 20이니까 요거의 절반한 게야. 아, 이게 s가 10. 그러면 넓이 구하시면 넓이 s는 뭐가 나오냐? 얘는 루트 10 곱하기 얘에서 얘 뺀 거 6, 얘에서 얘 뺀 거 3, 얘에서 얘 뺀 거 1. 끝. 이게 답이야. 그래서 답이 얼마가 돼? 루트 180이라는 애가 넓이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알겠지?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이렇게 넓이 구할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거의 안 쓰여요. 얘는 거의 안 쓰이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면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어요. 자,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내가 라지 R이라고 할게요. 라지 R. 그 다음에 삼각형 세변의 길이를 ABC라고 하면 이때의 넓이 공식은 얼마가 되냐? S는 4R분의 ABC입니다. 되니? 근데 이거 거의 안 써요. 4R분의 ABC. 외접원의 반지름의 4배. 분의 각 변의 곱이야. 이러면 넓이거든? 되니?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자,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얘입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얘는 계속 쓸 거예요. 당연히 얘도 써요. 2분의 1 곱하기 미변 곱하기 높이. 이거는 뭐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요거 계속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가끔 가다 나오고 요 정도까지는 학교 시험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해롱까지. 얘는 거의 안 나오고. 네 번째 것. 알겠죠? 요게 이제 교육과정에 있는 넓이 공식 총 4가지를 정리한 겁니다. 이게 삼각형 넓이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됐죠? 네,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어볼게요.